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는 41페이지 기본서, 기본서의 4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하루에 4시간씩 진행이 되니까, 이제 저는 다른 날 오게 된 거죠. 다른 날 오게 됐고, 지금 어디 보고 있냐면, 우리 2장. 1장은 총칙, 주로 이제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이쪽 하셨고, 2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근데 2장에서 지금 1절에서 배우셨던 건 정책, 심의, 위원회 여기 하신 거고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다음 41쪽에 이제 2절은 뭐냐?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자격시험을 누가 주관하고 그리고 누구는 시험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 또 어떤 과정으로 시험이 진행되어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누가 주고 자격증 받은 건 양도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배우는 파트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시작에 앞서서 우리 시험 시행 기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책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하신다면 책 보기 전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시도지사가 주관할 것 같아요? 첫 느낌은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주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는 거죠. 시도지사는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잖아요. 서울에서 시험 보시는 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시험,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 이렇게 시험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다라는 걸 처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느냐? 이따가 합격하면 자격증을 누가 주냐면 시도지사가 줘요. 자격증을.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 찍혀있는 자격증 받게 되고 경기도에 주소가 있으면 경기도지사 찍혀있는 자격증을 받게 돼요. 자격증 밑에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찍혀 나온다면 자격증의 품위는 더 살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을 일일 것이다. 그러면 자격증 밑에 경기도지사 이렇게 찍혀 나오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관리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 더 관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일단 맨 처음과 맨 끝은 같아야 되죠. 당연히 시험을 시행하는 장이 자격증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자격시험은 시도지사로 시작해서 시도지사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격증 밑에 만약에 자격증 밑에 수원시장 이렇게 찍혀 나왔다. 그러면 자격증의 품위는 좀 떨어지잖아요. 문제가 있잖아. 관리는 쉽지만 수원시장 이렇게 받고 싶냐고. 그거라도 받겠다는 사람 참 많아요. 많겠습니다만 품위가 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어디 동장 받기 싫잖아 이제. 받기 싫죠. 그래서 시도지사 정도는 찍혀줘야 품위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해결하셨고요. 예외 갑니다. 예외. 근데 문제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면 각 시도별로 문제의 난이도나 또는 시험의 일정이나 이런 게 달라질 그럴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국장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로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예외. 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장이 시행함이 원칙이며 예외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X 이렇게도 문제 나왔어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이다.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2번은 뭐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의 의결,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왔어요.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한번 나왔었죠. 위원회 기피 신청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자, 됐고요. 이제 동그라미 2번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2번을 맨 앞에 국토부 장관 있죠. 그 자리 거기를 시도지사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린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는 국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잖아 지금 시험을.
그럼 시험에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양으로 3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의 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하여 전국이 같은 문제와 같은 일정으로 시험을 보시게 된다는 얘기지. 결국 그렇게 시험은 위탁 시행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누군데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누군데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를 들어 이런 지문. 시험 시행 기관장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업무를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오, 이런 것도 풀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동그라미 2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나중에 업무 위탁이라는 단원이 뒤에 따로 있어요. 자, 시험 시행 기관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뒷장 넘어갔다 다시 올게요. 뒷장 가보면 시험 못 보는 사람이 우리 법에 두 사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을 못 본다 이 말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 자격증 대여 이런 걸 걸렸다. 그럼 자격 취소가 되겠지. 그리고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이따가 3장에서 또 배우는데 이 자격 취소되고 3년 안 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될 수가 없는 그런 결격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보존조차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부정행위자 1번 그 시도지사나 국장,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응시 자격 정지, 뭐 시험 못 보게 한다는 얘기지. 부정행위는 컨닝이죠, 컨닝. 컨닝하다 걸리면 시험이 무효, 빵점 처분되고 5년 동안 시험 못 본다 이 말인데 이 법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격 취소된 사람보다 컨닝하다 걸린 사람을 더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이니까. 감히 내가 내 문제를 컨닝해. 5년 동안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화가 안 풀렸어. 화가 안 풀려가지고 동그라미 2번 더 해야 되는데 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자의 명단을 뒤치 없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전국에 소문을 내. 딴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이라는 건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의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원도 가서 몰래 시험 올까 봐 그런 거죠. 전국에 소문낸다. 컨닝하다 걸리면 전국에 소문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친구한테 전화 와요. 나 걸렸더라. 이게 전화 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시험 못 보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컨닝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책상에 쓴다고?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리고 시험지는 A형과 B형이 있어요. 이제 문제 순서가 다른 거. 그럼 이제 자리가 여기는 A형, B형 이렇게 줄 거고 여기는 B형, A형 이렇게 줄 거니까 컨닝 가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컨닝을 해야 돼요. 대각선으로. 굉장히 눈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언니를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믿어?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현재 컨닝 안 한다. 믿을 건 나뿐이다. 나뿐이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면 된다.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인데 동그라미 3번은 결격에는 이자는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결격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은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보조원은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시험보다 컨닝하다 걸렸다 이거야. 컨닝하다 걸렸는데 중개보조원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따고 싶은 욕망에 시험보다 컨닝하다 걸렸어? 그럼 직장에서 잘리는 거야? 아니 시험보다 컨닝하다 걸린 거하고 직장이 잘리는 건 뭔 상관이래? 그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들 수 있는 거예요. 결격은 아니에요. 시험만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 무효처분되고 시험이 무효처분되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이자는 뭐가 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주의할 점은 이자는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주의하셔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보존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나 따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딱 걸려버렸네.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 빵점 처리도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디 갈 데 없잖아. 11시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다시 왔지. 사무실로 왔더니 사장님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시험이 4시에 끝난다며. 선생님, 나 오늘 컨닝하다 걸렸어요. 사장님이 당황해. 컨닝가, 네가 결격이면 나는 너를 잘라야 되는데 보조원 될 수 없으니. 사장님도 헷갈려요. 사장님 옛날에 60점 합계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찾아봤지. 책을 막 찾아봤더니 결격 사유가 아닌 거예요, 얘가.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보조원, 야, 다행이다. 너는 결격은 아니구나. 보조원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점심 먹고, 순댓국 먹고, 오후에 같이 이제 중계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사장님이 끝날 때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그러면 너 이제 어차피 증을 못 따잖아, 5년 동안. 그러면 뭐 내 곁에 5년간 머무르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너 임명장 써줄게. 임명장. 그래서 너를 5년간 중개 보조로 임명할게. 예? 내 곁에 5년간 떠나지 마. I love you. 이렇게 해서 이제 딱 5년 동안 보조를 하게 되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컨닝하다 걸린 사람 누구다? 보조원이다. 이렇게 해요. 다시 시작.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누구다? 보조원이다.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사람이다. 거꾸로 넘겨보세요. 거꾸로. 41쪽의 맨 아래 보면은 문제 푸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뿐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라도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고 문제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 12살짜리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해서 합격해서 자격증 딸 수 있어. 못할 이유는 없잖아. 미성년자가 이 공부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 응? 책에 뭐 야한 거 나와? 안 나오잖아. 될 수 있어. 될 수 있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수 있어. 12살짜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사장님 될 수 있냐고. 어차피 뭐 엄마가 증 땄으니까 돈 벌어오렴. 응? 개공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요. 12살짜리가 개공됐다고 해보세요. 손님이 찾아왔어. 손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야, 엄마 어딨어? 그러겠지. 개공, 내가 개공이라고. 손님이, 이 자식! 엄마 오라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개업은 하기 힘들죠. 미성년자. 그러면 소공보조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소공보조원도 안 돼요. 아니, 뭐 어차피 뭐 커피라도 타자고 안 된다니까. 집 보러 간다고? 안 되지. 12살짜리가 집 보러 가서 여기는 거실이라고. 손님이 뭐래? 거실이야? 그래? 알았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는데, 자, 개공 안 돼. 소공 안 돼. 보조원 안 돼. 사원임원 다 안 돼. 이런 걸 우린 결격사유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고,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이 다 될 수는 없다. 이거야. 미성년자. 그리고 이따가 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자, 공인중개사는 다 될 수 있어요. 둘 빼고 다 된다고. 다 되지만 개공 등이 다 될 수는 없다. 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뭐 전과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개공 등은 될 수 없다. 뭐 외국인도 증 따서 실제 개공도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공 보조는 다 될 수 있고 외국인은. 응시 자격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 가죠. 42쪽에 이제 중간 밑에 보면은 시험 시행이 있는데 뭐 이쪽은 몇 가지만 짚고 가시면 돼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좋아.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위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안 볼 수도 있고 한 번 볼 수도 있고 뭐 2번 볼 수도 있다는 법적인 내용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매년 한 번씩 보겠죠. 근데 거기 중요한 건 심의위원회 의결이에요. 심의위원회 의결이 지금 3번 나오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을 제가 모아서 한꺼번에 어디다 적어드렸냐면 39페이지에다가 적어드렸어. 39페이지에 맨 한가운데 보면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이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 들어왔을 때 의결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결도 있고 당위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의결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다시 이제 42쪽 맨 아래로 왔고 그 다음에 시험에 공고 있는데 그건 참고하세요. 뭐 예비 공고도 하고 2월 28일까지 뭐 90일 전에도 공고하고 막 그래요.
오른쪽 응시원서도 내고, 응시원서가 우리 법의 1호 서식이에요. 1호 서식 있고,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지사가 시행할 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지자체 조례는 그 각 지자체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국장이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다음에 시험을 위탁, 아까 두 군데 위탁할 수 있었잖아요. 위탁한 경우는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 밑에 반환은 뭐냐? 응시사를 처리하면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 줍니다. 근데 반환 기준도 이때 법에 다 적혀 있는데 시험에 니은이 아니구나. 니은이 아니고 니을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시험이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시험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뭐 기억, 과오납 전부 돌려주고, 시험 시행 기관 귀책 사유로 응하지 못했다 전부 돌려주고, 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전부 돌려주고,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그 7일을 경과하고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지금은 기억할 필요 없죠. 시험 보기 직전에 한참 한번 보면 되는 거죠. 뭐 괜히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갈등 생겨요. 뭐 반이라도 건져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외우지 마요. 시험 방법이 있는데 1차, 2차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인데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법조문이긴 하지만 이런 걸 출제하진 않죠. 쭉 다음 페이지 지나가세요. 예배도 있고 뭐 일부 면제, 시험 과목도 이게 법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시험 과목을 시험에 물을 리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저 밑에 문제 출제위원도 임명하고 그래요. 오른쪽 올라가 보면 출제위원은 여러 가지 뭐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상, 유의상, 준수상 이런 걸 성실히 이행하라고 돼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만약에 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다면은 그 명단이 다른 시험시행 기관장과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통보가 된대요. 이렇게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출제위원 될 수가 없구나. 이것만 논의를 익히고 하고요. 5년. 다음 밑에 합격자 결정, 뭐 1차, 2차 어떻게 할지 다 아시죠? 우리 절단평가 하잖아요. 법에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요. 참고하시고, 자, 뒤로 가시면 46쪽에 중간 밑에까지 왔어요. 7번까지, 큰 7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합격자 알 수 있냐면 시험 본 당일 바로 이제 우린 당락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날 정답이 다 나오니까 시험지 우리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날 채점해서 우리 해 떨어지기 전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나는 밤 보내고 다음날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잖아요. 그게 합격자 공고예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좀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 계시죠. 네, 딱 60점으로 합격하면은 좀 한 달 동안 마음고생을 해요. 뭐 마킹 하나 실수하면 떨어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마다 막 시험 보는 꿈을 계속 꾸고 악몽에 시달려요. 그리고 막 밤맛도 좀 떨어지고 그래요. 한 달 정도 있다가 합격을 하면요, 기쁨은 10배고 어느덧 다이어트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과 10배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60점 맞는 거다라고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주는 건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격증 누가 준다고 그랬어?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시도지사를 국장이라고 되면 틀리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표현도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대로 이 표현도 익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식은, 법에 규정된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시행규칙에 서식을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서식도 국토부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자격증 교부 이렇게 익히면 되고, 자, 바로 밑에 국토부령에 가보면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자격증을 주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1개월도 2개월이라고 최근에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X로. 다음 저 밑에 3번은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하라, 뭐 전산만 관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교부 보이는데,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은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 재교부 신청을 하면 뭐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새로 만들어 줍니다.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해도 몰래 또 달라고 내려버렸다고 하면 또 줍니다. 또 줍니다.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만 뭐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받는 분도 봤거든요. 봤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사진 이쁘게 찍어서 자격증 위에 사진 위에다 덧붙이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재교부 신청되는데 국토부령에 따라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서도 국토부령이 있을 테니까 뭐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재교부 신청서는 어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 거기가 중요해요. 자격증을 처음에 줬던 데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줘요.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우리 재교부라는 게 들어갈 땐 항상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자, 됐고 밑에 예제는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양도대여 금지. 자, 법에 7조 있죠? 법의 7조 제목이 뭐예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7조는 1항도 있고 2항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밑에 이제 큰 본문으로 내려갈게요. 자, 양도 등 금지.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게 다 끊으시고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총 3개 문장이에요. 3개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 나올 때 이 중에 이제 하나만 골라내요. 맨 앞에 걸 낼 때가 제일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이렇게만 나와도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 그 자격 취소다 이런 걸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그거 다 적어드렸죠. 행정처분. 자격 취소 누가 주겠어요? 시도지사가 주죠. 시도지사가.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요. 이때 그러면 징역, 벌금 이런 걸 뭐라냐? 행정, 형벌이라 하고 징역과 벌금을 다 주느냐? 그건 아니지. 징역형 주거나 또는 벌금형 주거나. 그럼 이자는 왼쪽과 오른쪽은 함께 주거든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자는 세게 받으면 자격 취소와 징역이고 약하게 받으면 자격 취소와 벌금 이렇게 받게 된다.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이러면 오 하시면 돼요. 이걸 다 주는 걸 우리 병과라는 표현을 써요. 병과. 밑에 양거로 2번.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없고 형벌만 받게 되는 거죠. 형벌만. 앞으로 간단히 1-1. 자, 밑에 판례 있는데요. 이 판례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이제 제목이 이거예요. 자격증 대여가 뭐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격증 대여. 일단은 이자는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자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인데 자, 우리 이런 사무실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무실이냐면 이 중개보조원이 돈을 들여서 사무소를 차려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거꾸로 고용해서 등록을 하게 해요. 이런 사무실. 이제 보조원이 갑한테 이제 월급 주는 그런 형태죠. 그런 형태. 이 둘 간의 관계에서는 사실 얘가 사장이란 얘기죠. 이런 사무실도 있죠. 있는데 갑은 등록을 해놓고 출근을 안 해. 출근 안 하고 보조원이 거래 성사도 시키고 보조원이 계약서도 쓰고 이름 쓸 땐 보조원이 갑 이름을 쓰고 갑 도장도 찍고 그랬다면 이건 당연히 대여죠. 대여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건 아니고 둘이 함께 출근해요. 함께 출근합니다. 출근하는데 얘가 사장이야. 얘는 직원이고 경력 이틀, 경력 20년. 경력이 짧아서 이 동네 길도 몰라. 지금 길 잃기로 나갔어. 길 잃기로 나갔는데 그때 마침 손님이 찾아와요. 전셋집 좀 구해주세요. 찾아와요. 보조원이 첫 번째 우리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커피 타기. 두 번째 집 보여주기. 집을 보여줬더니 당장 계약을 하겠대요. 그럼 사무실 왔죠.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쓰려면 당연히 갑한테 전화해야죠. 갑이 있어야 되니까. 전화했더니 너무 추워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 어쩔 수 없지. 보조원이 계약서 썼죠. 종이에다가 써요. 컴퓨터로 타이핑해요. 당연히 컴퓨터로 타이핑하죠. 요즘엔 다. 컴퓨터 앞에서 보조원이 계약서를 타이핑해요. 이것이 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작성하고 프린트를 해냈죠.
프린트한 다음에 그때 마침 갑이 사무실로 들어와요. 그래서 갑이 여기다가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하고 인장으로 날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걸린 사건이에요. 이것이 과연 자격증 대여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판사님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중개보조원이 즉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건 위반이잖아요.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니까 이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느냐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좀 정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판결 기준을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 계약서를 외관상으로 본다면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여져요. 갑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여져요. 프린트해서 직접 서명 날인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건 누구라고 해야 돼요? 중개보조원이다 라고 해야죠. 그러면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느냐 이 판단 기준은 뭘로 판단해야 돼? 상식적으로. 외관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쭉 이어지는 사건인데 1번, 2번, 3번을 따로따로 문제를 출제해요. 자, 1번. 자격증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5. 자, 2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했더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행위를 다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건 등록증 자격증 대여가 아닐 것이다. 당연한 거죠. 이 동업 자체가 위반인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런데 3번 판단 기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느냐 그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걸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오른쪽 결론 밑줄만 볼게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켰고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썼구나. 근데 공인중개사는 인감을 날인했군. 이건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이니 이는 결국 자격증 대여로 볼 것이다. 결론은 무자격자가 계약서 쓰기만 하면 이 자체로 대여다.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했을지라도 너에게 하게 한 거니까.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뭐 할만하죠. 별거 아니에요. 참 유사명칭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명함에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자도 공인중개사는 아니니까 형벌에 처한다. 1-1. 이때 판례는 1번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2번이 중요한데 그 2번이 아까 그 왼쪽에서 나왔던 판례와 같은 판례예요. 판례 번호 같고 이 보조원이 하나 더 걸린 사건이에요. 실제 얘네 둘 간의 관계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원이 명함을 어떻게 팠냐면 명함에다가 사무소 이름은 부동산 뉴스였어요. 근데 직함을 대표라는 직함을 썼어요.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표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자격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쓴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쓴 것이다. 이것도 위반이다 는 얘기였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넘기시면 뭐 응시원서, 자격증도 있고 그래요. 자격증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오려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뒷장 날아가니까 오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사진 붙이시고 성명과 생년월일 밑에는 2019년 30회라고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합격하십니다. 우리. 자, 뒤로 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을 취득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교육제도도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매년. 총 4가지 교육이 있는데 첫 번째 실무교육, 또 직무교육, 또 연수교육 3가지가 있고 이따가 따로 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것도 배우게 된다.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자격증 땄어.
개설 등록하고 싶어. 그러면 등록 신청 전에 미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증 따고 교육 받고 그다음 등록하는 거예요. 법인은 대표자 사원 임원이 법인과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사원 임원이 전원 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등록이 돼요. 다음 법인이 둘 수 있는 분사무소가 있어. 분점. 그 분사무소 지점장은 책임자라고 부르고 그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 책임자도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을 때도 미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중개 보존이 되고 싶을 때는 미리 직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다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는 애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 보존이 되고 싶을 때만 뭘 받고 직무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무 교육을 받는다. 그럼 실무 교육을 받은 애들은 앞으로 2년마다 계속 연수 교육을 받아요. 이 현업 중에 받는 교육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직무 교육을 받은 애는 연수 교육을 받지 않아요. 보존은 뭐 계속 보수 교육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실무 교육 받은 애들만 계속 연수 교육을 받는다. 자, 이 세 가지 시작합니다. 자, 실무 교육의 실시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알아야 됩니다. 시도지사. 실전 시도지사가 위탁합니다. 협회나 또는 뭐 공기업 준정보기관이나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나 이런 데 위탁합니다. 시도별로 시도지사를 실무교육을 실시하세요. 대상자. 뭐 길게 써 있는데 결론은 보존 빼고 다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그 공인중개사는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오늘이 등록 신청일이면 거꾸로 1년 이내 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실무교육을 받고 1년이 넘도록 등록을 못하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교육을 해요.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 6시까지 해요. 이거를 월, 화, 수, 목 아니면 화, 수, 목, 금 4일 연장으로 받아야 돼요. 굉장히 교육기간이 길어요. 교육비 13만 원을 내가 내야 돼요. 점심도 안 줘요. 마지막 날 시험도 봐요. 시험에서 육시정이 안 나오면 수료증이 안 나와요. 근데 거의 다 붙어요. 근데 가끔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따로 모여.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까 봤던 시험으로 붙을 때까지 제 시험을 봐요. 전원 다 붙고 집에 가요. 약간 망신을 당할 뿐이죠. 네. 전원 다 수료증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고 홧김에 받으면 안 되고 연중 수시로 있는 교육이니까 내가 시기에 맞게 골라서 받으시면 된다. 그 실무수습이라고만 써있죠. 실무수습 괄호 안에. 실무수습이라는 게 저 밑에 제가 보충학습에 적어드렸는데 이거예요. 예전에 2016년 1월 29일 날 물로 실무수습 제도는 시작됐어요. 그 1년 전에 2016년 1월 29일 1년 전에 앞으로 1년 후부터 실무수습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렇게 미리 예고를 했어요. 예고. 그리고 이제 한 석 달 정도 소공으로 근무해야 그리고 수습 기간을 거쳐야 개공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1년 동안 우리 기다렸지. 아니, 어떻게 만들까? 조마조마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나를 누가 소공으로 석 달 써주겠냐 이거지. 여러분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개사무소 가서 사장님 저 석 달만 써주세요. 사장님한테 일 잘 배워가지고 사장님 요 사무실에 내가 오픈할게요. 그럼 소금 뿌리겠지.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날 써주겠냐 이거야. 현실적으로 이걸 적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실무수습이 어차피 법률은 개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행만 앞두고 있었는데 그냥 시행을 할 때 하위 법령, 대통령령 안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문제 풀 때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실무수습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실무수습 포함, 이게 들어와도 맞고 이게 빠져도 상관없어. 그냥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맞는 걸로 문제 풀면 돼요. 자, 실무수습 포함한다. 자, 2번. 법인은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다. 대표자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전부 다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수습 포함해서 실무교육 받아야 돼. 근데 주의할 점은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실무교육 다 받아야 돼. 실무수습 다 포함된. 자, 책임자, 분사무소.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는 우리 뒤에서 등록일 하지 않고 설치신고라고 배우거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렇게 하는 거고, 소공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1년 이내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기준점을 기억해야 돼요. 등록하는 애들은 등록 신청일, 소공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소공은 고용 신고일. 이렇게 하시고, 하나 더 차이점은 동그라미 4번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에만 실무 수습이 안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적으셔도 돼요. 밑에 수습에다가 자세히 써드리기도 했는데 어차피 제가 아까 그랬죠. 소공으로 일정 기간 일하는 게 원래 실무 수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이 될 땐 내가 실무 수습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는 거지. 자, 그 차이점은 좀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준점 알아야 된다는 거. 전 1년 1인간 다 똑같고. 밑에 실무수습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실무교육 면제로 갈게요.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개공이었는데 이제가 폐업 신고했어요. 폐업 신고하고 1년 안에 다시 등록하거나 아니면 소공으로 고용 신고되거나 이때는 안 받고, 자, 밑에 소공이었는데 관두는 걸 고용관계 종료라고 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고 1년 안에 개공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다시 소공으로 고용 신고할 때는 안 봐도 된다. 그럼 기준점 면제예요. 폐업 신고일, 또 하나는 고용 신고일. 자, 아니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 죄송해요. 다시 폐업 신고일 또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부터 1년 안에는 안 받고 1년이 지나면 또 받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받고. 밑에 3번에 써드렸죠. 자세히 써드렸어요. 자, 밑에 실무교육의 내용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내용은 뭐 법률 지식, 경영실무, 직업윤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뺐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이건 잘 내지 않고 시간은 중요해요. 28, 32. 7시간 4일이냐 8시간 4일이냐. 자, 직무교육 갑니다. 직무교육은 누가 될 때? 보존이 될 때. 자, 언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한청. 이게 중요해요. 등록한청이. 이 세 가지 교육은 시도지사는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만 등록한청도 들어가요. 조심해야 돼. 여기만 등록한청도 실시권자에 들어간다. 직무교육만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니까 가까운 구청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주의하시고, 등록한청도 실시할 수 있음을 주의한다. 예를 들어서 등록한청은 실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X. 등록한청은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O.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되니까. 다음 면제. 당연히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안에 다시 보조원 고용 신고할 때 직무교육 안 봐도 되겠지. 다음 페이지. 내용은 우리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니까 직업윤리만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를 틀리게 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직무교육이잖아. 우리 직무교육인데 법률 지식 OX. X. 그거 알아서 뭐하게. 보조원인데. 경영실무는 X.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다 틀린. 이렇게는 문제는 가능하죠. 아직 안 나왔지만. 보조원은 뭐만 배워라? 직업윤리만. 안 싱겁게. 예? 안 싱겁게 숭늉 같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다. 예? 안 싱겁게. 3시간, 4시간 숫자 다 알아야 되고. 자,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누구? 실무교육을 받은 누구와 개공과 소공. 실무교육 받은 개공, 소공은 앞으로 몇 년마다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받는데 누가 실시? 시도지사. 시도지사 등록한청 여기만. 자, 계속 받으라는 거야. 계속. 보조원은 안 받는 거 2번 신경 쓰시고. 자, 밑에 내용은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라고 써 있으면 연수교육과 잘 어울리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법 제도의 변경사항.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 써 있으면 연수교육. 직업윤리만 있으면 직업윤리. 직무교육. 그리고 뭐가 많은데 잘 모르겠어. 그럼 실무교육.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은 12, 16. 아까 실무교육이 32였죠. 32에 반절이 16이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지. 이 연수교육은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할 수 있잖아요, 이게. 2년마다 받으면. 그러니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알려주겠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 실무교육도 연수교육 받은 후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이시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줘라. 뭐 10일 전까지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봐요. 이따가 10일이 나오거든요. 연수교육은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적어도 2달 전까지는 알려줘야지요. 열흘 전에 알려주면은 지금 여행 중인데 돌아와야 하잖아요. 위반 시 제재.
연수교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당연히 누가 부과해? 시도지사가. 근데 문제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과태료가 없어요. 왜? 이 교육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연수교육은 계속 받는 거니까 안 받고 뺀돌거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거야. 자, 교육지침. 교육지침은 그 양거로 1번에 있는 문장이 중요해요. 자, 이 세 가지 교육의 공통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가 실시하게 되면 각 시도별로 교육의 대상이나 과목이나 시간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우려가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각 시도별로 교육의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 누가 나서서 맨 앞에 국장은 이 세 가지 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그 세 가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맨 밑줄 것만 잘 기억해요. 누가? 국장은 이 세 가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시도지사는 교육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그럼 X잖아. 맨 처음과 맨 끝을 잘 기억하고 오른쪽에 교육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런 걸 내면 우리 맞추기 어렵죠. 그런데 뭐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뭐 제끼고 다른 거에서 답 찾으면 되죠. 잘 모르니까. 자, 마지막 교육, 예방교육. 사고 예방교육은 이렇게 외울게요. 예방교육은 예방주사 이렇게 적으세요.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라 이렇게 외워요. 다시 예방교육은 뭐 3차까지 전원 다 맞아라.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예방주사를 3차까지 전원 다 맞아라. 그럼 3차는 뭐냐? 국장 또 시도지사 또 등록관청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도 맞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O. 국토부 장관은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X 이렇게.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전부 다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누굴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 우리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전부 다. 예를 들어 중개보조원은 사고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이렇게. 전원 다. 전원. 그래서 예방교육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개공 등 전원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세히 써드렸고요. 부연 설명을. 자, 밑에 통지.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할 건지 알려줘야지.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일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이런 것들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거기는 뭐 돼 있어? 공고하거나 통지해라. 이걸 하나 뺐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맞게 나올 때 제가 시험 문제 내요.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 신경 안 쓰면 공고? 통지하라는 거 아니었나? 공고? X 이렇게 실수한다고. 그러니까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10일 전까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숫자는 예자를 뒤집어 쓰면 이렇게 되죠. 예자 뒤집어 쓰면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제가 또 하고 있죠. 또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연수교육은 2달 전까지 있어. 2달 전까지였지 아까. 2달 전까지 알려줬어.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예방교육은 뭐?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중요한 거 또 내서 교육비 지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이자들이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오로지 무슨 교육만? 예방교육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여러분, 대한민국 어린이 예방주사 누가 놔줘? 국가가 놔주잖아. 그래서 예방주사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예방교육의 비용을 지원할 때. 다른 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면 틀려. 이것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뒷장에 있는 2번은 참고하시고요. 자, 밑에 예제 있어,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틀린 걸 찾아보래요.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좋아. 직무교육만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었죠.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 32. 아주 좋아.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 기관은 교육일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 줍니까? 이게 실무교육이에요? 아니, 연수교육이겠지. 연수교육.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16시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좋아. 다음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 신고될 때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좋아. 이렇게 해서 현재 2장을 마쳤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정책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시험 절차, 그다음에 교육받았어요. 다음 이어서 이제 3장 가서 3장 60쪽에 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겠습니다.